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 4월 1일 화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가수 강원래 씨가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화제입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사실 걸을 수 있는데 클론 활동하기 싫어서 일부러 13년째 앉아있다라는 멘트와 함께 올라왔습니다. 네티즌들은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거짓말이라며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만우절을 맞아 상상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거짓말. 또 뭐가 있을까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께 하는 기분 좋은 거짓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1위가 바로 어머님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있다 가세요. 라고 합니다. 공감 가시나요? 저는 말이죠. 거짓말이라도 좋습니다. 야, 살 빠졌네. 얼굴이 반쪽 됐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여러분도 기억에 남는 기분 좋은 거짓말 하나씩은 있으실 텐데요. 기분 좋게 해주는 거짓말을 해보셨거나 또 들어보신 적 있으시다면 저희 고발뉴스.com 홈페이지에 댓글로 공유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 팍팍한 세상, 함께 기분 좋은 상상에 빠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이죠. 네, 만우절에 보내드리는 데일리 고발뉴스. 거짓말은 쏙 빼고 진실만 꽉꽉 담아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친종편 인사가 종편 재승인 과정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TV조선과 채널A의 직간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인물이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겁니다. 세정연 최민희 의원, TV조선과 채널A가 이 과정에서 방통위에 허위 자료까지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승인 취소와 징역 2년 등에 해당하는 불법을 자행한 것이어서 논란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 역시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는데요. 종박심의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방통위. 근본적으로 신뢰가 무너져버린 이번 재승인 심사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노동조합 활동이 활발한 세 곳 센터에 대해 일방적 폐업을 결정해 노조 탄압을 위한 위장 폐업이라는 비난이 거셉니다.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어제 결국 부산 해운대에 이어 충남 아산과 경기도 이천 서비스센터의 폐업을 실제로 강행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경찰은 합법적으로 천막 농성을 하던 아산센터 노동자들에게 최루액을 난사하고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등 과잉 진압에 나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 바로잡기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권력을 앞세운 삼성의 노조 탄압을 규탄했습니다. 언제까지 철거하라, 불법이라 하는 방송을 들은 적은 전혀도 없고요. 그냥 무자비하게 밀고 들어왔고,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갑을 채울 때도 제가 옆에 있었는데 분명히 미란다원칙이나 그런 고지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강도, 살인범처럼 그냥 수갑을 채워서 질질 끌고 갔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경찰이 아닙니다. 이 나라에는 경찰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삼성 왕국입니다. 제가 어저께 느낀 거는 40여 년 동안 살면서 대한민국이라는 썩어 빠진 나라는 없어졌다고 봅니다. 여기는 삼성 왕국입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간첩 사건 증거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중국 공문서 진위 여부를 중국 대사관에 요청한 상황 하에서도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조작을 계속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윗선을 밝히지 못한 채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민들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뉴스타파 최승호 PD, 남재준 원장에게 왜 입을 닫고 있느냐라며 거짓말인 게 들통났으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즉시 사퇴하라라고 한마디 남겼네요.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을 보장받는 대신 정부의 돈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는 자율형 사립고에 정부가 지난 2년간 막대한 지원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임직원 자녀 입학을 위해 설립한 기업 설립 자사고는 일반 자사고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 전교조와 민변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음성적으로 자사고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자사고 지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시범 사업이고 5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자유형 사립고, 자립형 사립고가 불법적으로 지원을 받고 지원을 받은 걸 모른 채 하고 지원을 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조차도 자기가 지원한 것이 불법적인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자유형 사립고 정책은 모두를 위한 양질의 교육을 좀먹는 좀벌레의 다름 아닙니다. 현재 일반계 고등학교의 슬럼화 현상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 자사고 취소를 통해서 우리 고등학교 교육이 공교육으로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130명 해고, 손해배상 162억, 가압류 116억. 이 숫자들은 철도 민영화 저지 투쟁에 나선 철도 노조원들에게 처해진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레일, 상반기 850명을 포함해 올해 3,000명에 달하는 철도 노조원들의 대규모 강제 전환 배치를 예고하고 있어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1,200여 개 사회각계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최연애 사장의 사퇴와 정치 보복, 비인간적인 노동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없었던 일본 총리와도 대화 테이블에 나서서 마주 앉았던 대통령입니다. 어떤 외교적 성과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 나서서 대화를 했습니다. 지금 국민철도를 지키고 민영화를 막는 것만큼 커다란 국익이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철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화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고발 뉴스였습니다. MBC 드라마 기황후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 1위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역사 왜곡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청률과 화제성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국민 리포터 하재근 씨가 인터넷 여론몰이에 거품을 걷어내봤습니다. 기구한 운명에 맞서며 고려의 공녀에서 원나라 황후까지 올라서는 당찬 고려의 여인 기승량. MBC 사극 기황후가 한국갤럽의 3월 조사에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방송 1위에 뽑혀 화제입니다. 이 작품은 시작할 당시 기황후를 영웅처럼 묘사한다는 역사 왜곡 논란 때문에 인터넷에서 큰 비난을 받았고 아직까지도 인터넷에선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납니다. 인터넷에서의 반응만으로 보면 냉대 속에 조기 종영이라도 해야 할 듯한데 현실에선 반대로 시청률이 한때 30%에 육박하며 승승장구했고 이번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에까지 선정된 겁니다. 한동안 사극이 로맨스 중심의 퓨전 사극 위주로 방영되었는데 이런 퓨전 사극은 젊은 층이 선호하는 트렌디 드라마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황후는 고려와 원나라를 넘나드는 큰 스케일과 서사적인 느낌으로 모처럼 사극 팬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주인공이 황궁의 궁녀로 들어간 이후엔 전통적인 궁중 치정 사극의 느낌을 살려 더욱 안방극장을 사로잡았습니다. 또 원나라 황제 세력과 권신 세력, 그리고 기황후와 고려 세력 사이의 대립을 흥미진진하게 그려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황후 사례가 시사하는 건 인터넷 여론이 생각보다 그렇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인터넷에서 아무리 비난해도 기황후가 승승장구한 것이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 사회엔 인터넷에서 열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은 마치 인터넷이 세상의 전부인 양 몰입하다가 인터넷 왕따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게시판 싸움으로 인한 살인사건까지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선 인터넷 여론이 바로 민심이라는 착시 현상이 문제가 됩니다. 인터넷에서 환영받는 전략에 힘을 쓰다가 일반 민심의 신뢰를 놓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과몰입하면서 현실적인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는 겁니다. SNS 여론을 절대시하는 흐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터넷 여론과 정반대로 기왕후가 승승장구한 것은 인터넷 그 너머로 세상을 보다 폭넓게 살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발뉴스 리포터 하재근이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섬나라 바레인의 국민 70여 명이 한국의 이것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바로 한국산 최루탄 때문인데요. 비살상용으로 수출한 이 최루탄이 바레인의 민주화 열망을 겨냥하는 잔인한 살상용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 리포터로 새롭게 가세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김승환 간사의 리포트입니다. 2010년 아랍의 봄 이후 아라비아 반도 동쪽에 있는 작은 섬나라 바레인에서는 반독재 민주화를 외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바레인 정부는 경찰력을 동원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탄압하면서 무차별적으로 최루탄을 발포하였습니다. 2011년 이후 2년간 하루 2,000발씩 발포된 최루탄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만 최소 39명에 이릅니다. 이는 아이와 청소년, 노인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바레인으로 최루탄을 수출했던 주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외국인을 제외한 거주자가 60만 명에 불과한 바레인에 한국이 수출한 최루탄은 150만 발에 이릅니다. 최루탄 수출은 총포, 도검, 화학류 등 단속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시에스탄의 경우 군용 전략물자로 분류되어 방위사업청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최루탄 수출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사용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어떠한 고려나 평가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따라서 인권적, 윤리적 기준 없이 자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바레인과 같은 국가에도 무분별하게 무기 수출을 승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뿐 아니라 2011년 이후 바레인으로 수출된 시에스탄의 경우 방위사업청의 승인도 받지 않고 수출되어 전략물자에 대한 정부 관리 감독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작년 10월 참여연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무기제로 전쟁 없는 세상 경계를 넘어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NGO 단체들은 바레인으로 최루탄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기자회견 및 온라인 캠페인 결과 2014년 1월 방위사업청은 바레인 최루탄 추가 수출에 대해 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 평화인권단체들은 한국이 또다시 바레인과 같은 인권 침해국에 무기를 수출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안 개정의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정부가 중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기 수출을 금지하라는 것이며 이를 위해 관련법의 인권 기준을 규제 조항으로 삽입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3월 말 바레인워치 활동가들은 한국을 방문하여 한국이 바레인 독재 정부의 최루탄 수출을 중단해 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독재 정권 하에서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수많은 희생을 겪어야 했던 대한민국이 같은 아픔을 가진 나라들에 깊이 공감해 주길 호소합니다. 더불어 국제적 인권 기준에 따라 무기 수출을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총단법 및 방위사업법 등 무기 수출 관련법 개정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발 리포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김승환입니다. 김승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참여연대는요, 현재 총단법 개정과 바레인 최루탄 수출 저지를 위해 시민단체들과 공동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참여연대의 페이스북에서 총단법 개정 공동행동에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죠? 저도 꾹 눌러드리겠습니다. 고발뉴스의 오픈 플랫폼, 국민 리포터의 더욱 많은 블로거들의 참여 기다립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 후보자, 부동산 투기에 세금 탈루, 거기에 관용차 사적 유용까지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있으면서 내렸던 의문의 판결 의혹까지 조명되면서 자격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허 소송 전문가라는 최 후보자, 이분이 한 중소기업이 거인 K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뚜렷한 이유 없이 결정을 무려 1년이나 미뤄뒀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가처분은 긴급하게 권리구제를 위해 신청하는 거라 보통 한두 달 안에 결정을 내리는 게 정상인데요.
와, 진짜 1년이면 참 최 후보자 뭔가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리는 물론 경험도 없고 또 도덕성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 방통위원장이 된다면 그 나라의 방송 또 통신은 과연 어떤 상태가 될지 참 걱정입니다. 오늘 뉴스 독립군 고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비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시도록 되어 있는데 수사에 방해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닷컴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렸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구속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을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삶이래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